회장님, 지금 시장 전체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산업 전체가 곧 전력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벽에 부딪혀 모든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은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은 그로 인해 발생할 거대한 교통체증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포트폴리오가 옴짝달딱 못하고 발이 못 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함입니다. 수석 전략 비서 로니, 지금부터 심층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보고는 총 5단계로 아주 촘촘하게 구성했습니다. 지금 시장을 뒤흔드는 거시적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서부터 그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핵심 기업,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 분석을 거쳐서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 공고까지 논리적 흐름에 따라 빈틈없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단 하나였습니다. 누가 더 미세하게 회로를 잘 깎아내느냐. 그런데 이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그 비싼 칩을 마음껏 돌릴 수 있는 전기를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된 겁니다. 산업의 무게중심이 보이지도 않는 나노미터 단위의 제조기술에서 아주 거대하고 물리적인 에너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 숫자를 주목해 주십시오.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00조 원이 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투자 총액입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히 공장을 몇 개 더 짓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를 소비하는 시설을 전 세계 곳곳에 건설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국가 단위의 전력망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긴장감이 확 올라갑니다. 500조 원을 쏟아부어서 엔비디아 칩을 미친 듯이 사들였는데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인용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비싸디 비싼 하드웨어를 가동도 못한 채 그냥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변전소를 짓고 송전망을 까는 속도가 서버에 칩을 꼽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천억을 주고 사온 최첨단 장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창고에서 먼지만 쌓인 채 감가상각만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목 현상이 칩 제조 공장에서 전력망이라는 국가 인프라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소름 돋는 증거입니다. 표장님, 여기서 화면을 잠깐 멈추고 이 차트를 주목해 주십시오. 왼쪽의 파란색 막대는 우리가 매일 쓰는 일반 구글 공색의 전력 소모량입니다. 이걸 기준 1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챗GPT의 질문 한 번 던지는데 드는 전력량을 보십시오. 막대 길이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무려 10배입니다, 10배. 이게 뭐랑 같냐면요. 도로 위를 달리던 모든 자동차가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대형 덤프 트럭으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의 도로, 주유소, 주차장 같은 인프라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변화인 거죠. 이런 전력 먹는 괴물이 앞으로 수십억 인구의 검색을 대체하기 시작할 때 기존의 전력 인프라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모든 시장의 예측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요 폭발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타임라인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시장의 모든 관심은 온통 TSMC의 CoOS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이나 SK하이닉스의 HBM 같은 아주 미세한 부품 공급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문제는 반도체 공장 내부가 아니라 공장 밖, 즉 국가 단위의 거시적인 인프라 문제로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칩을 잘 만드는 능력보다 그 칩에 생명을 불어넣을 전기를 끌어오는 능력이 기업의 생사를 가를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전력난이라는 거시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이제 현미경을 들고 산업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할 핵심 열쇠를 쥔 기업 테스를 샅샅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회장님, 테스는 단순한 장비 회사가 아닙니다. 차세대 반도체 제조의 근본적인 물리적 한계를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솔루션 제공자입니다. 회장님, 테스가 가진 기술적 해자를 이해하시려면 이 그림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될수록 회로는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는 더 가늘어지고 키는 빌딩처럼 높아집니다. 자, 여기에 액체를 사용하는 기존의 습식 세정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방울이 마르면서 생기는 그 표면 장력 때문에 저 가느다란 구조물들이 서로 들러붙거나 옆으로 와르르 쓰러져 버립니다. 바로 수율이 박살나는 거죠. 하지만 테스의 가스상 식각, 즉 GPE 기술은 어떻습니까?
액체가 아니라 기체, 즉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라는 물리 현상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좁은 골목길을 거대한 액체 트럭이 아니라 형체 없는 연기가 스르륵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물리적 손상 없이 불순물만 완벽하게 쏙 빼내는 거죠. 회장님, 이건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물리학의 한계를 넘어선 혁신입니다. 경쟁사들이 기존 방식으로 수요를 올리려고 끙끙대는 동안 테스는 아예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말 소름 돋는 결과가 나옵니다. 낸드 플래시를 400단 이상으로 아주 높게 쌓을 때 기술적으로 한 반의 구멍을 뚫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0단씩 두 번에 나눠서 쌓고 뚫는 더블 스태킹이라는 기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 과정을 잘 봐주십시오. 첫 번째, 200단 스택을 쌓을 때 테스의 핵심 장비인 ACL 하드 마스크가 한 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번째 200단 스택을 올릴 때 똑같은 ACL 장비가 또 한 번 필요합니다. 즉, 웨이퍼 한 장을 만드는데 테스의 장비가 두 번씩 사용되는 겁니다. 회장님, 이게 바로 저희가 주목하는 매출, 레버리지가 기하급수적으로 터지는 구간입니다. 낸드 단수가 2배가 되면 테스의 장비는 2배 이상 팔리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회장님,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부분이 오늘 보고에서 제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 표가 바로 테스의 기업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되어야 하는 이유를 숫자로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자, 2024년 현황을 보시죠. 낸드용 ACL 장비가 매출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테스를 그저 낸드 업황 따라가는 회사 정도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목표치를 봐주십시오. ACL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반면 방금 설명드린 경쟁사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독점 기술인 고마진 GPE와 웨이퍼가 휘는 걸 막아주는 신기술 BSD의 비중이 극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회사의 체질이 단순 낸드 사이클 추종 기업에서 D램과 비메모리까지 아우르는 다각화된 고수익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시장은 아직 이 변화의 가치를 전혀 주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보고는 간신히 아니기에 이제 가장 큰 외부 위협 요인인 중국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값싼 물건을 만드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우리의 턱 밑까지 추격해온 그야말로 지정학적 지뢰밭입니다. 이 표는 적군의 동향을 분석하는 파일처럼 봐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나오라 테크놀로지. 이미 매출 규모로 글로벌 탑5 장비사가 됐습니다. 테스의 주력 분야인 증착, 식각 모두에서 직접적인 경쟁자입니다. 두 번째, 파이오테크. 이쪽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중국의 YMTC라는 핵심 고객사 내에서 테스의 밥줄인 PECVD 장비 시장 점유율을 직접적으로 잠식하며 2배나 늘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우리의 시장을 눈앞에서 빼앗기고 있다는 실체적인 위협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방어 논리가 있습니다. 중국 로컬 기업의 추격이 매서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테스의 핵심 고객사인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매출 의존도를 과거 30%에서 최근 24%까지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테스의 가장 최첨단 장비는 중국 로컬 업체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 즉 삼성과 하이닉스의 비중국향 투자에 집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리스크를 일정 부분 상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은 AI 슈퍼사이클에 환호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투자 논리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아픈 지점들을 아주 차갑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거대한 거시적 리스크입니다. 지금의 이 엄청난 AI 붐은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결국엔 수익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대한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 이 믿음의 탑이 무너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파급 효과는 끔찍한 도미노처럼 번질 겁니다. 먼저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급격히 줄입니다. 그러면 즉시 엔비디아와 AMD의 GPU 주문이 끊기겠죠. 그 다음 차례는 HBM과 메모리를 공급하던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투자가 전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겁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충격파는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바로 공급망의 가장 맨 앞에 서 있는 테스와 같은 장비 업체들입니다. 수주 잔고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릴 수 있는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건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테스리의 수익성 높은 매출을 일부를 단 하루 만에 없애버릴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현재 미국의 제재는 128단 이상의 첨단 랜드를 만드는 장비에만 적용됩니다. 테스는 바로 이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서 128단 이하의 구형, 즉 레거시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며 아주 쏠쏠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일 아침 미국 대통령이 이 제재 기준을 128단이 아닌 96단으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테스의 고마진 중국향 매출은 제로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회사의 전체 이익률 구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블랙스완이 될 수 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거시 환경, 테스의 독점적 기술,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두 가지 핵심 리스크까지 모두 점검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격에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최종 권고를 올리겠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회장님께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한 최악의 경우, 즉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들이 현실화되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목표 주가는 약 67,000원으로 현재 주가 수준에서 하방이 단단하게 막혀 있습니다. 반면에 기본 시나리오만 달성해도 8만 원, 그리고 AI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98,000원까지 상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PER 배수들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비관적 시나리오의 15배는 과거 업황이 최악일 때 받았던 밸류에이션이며 낙관적 시나리오의 22배는 독점적 기술 혜자를 가진 글로벌 경쟁사들이 현재 받고 있는 프리미엄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 대비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이 훨씬 더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것을 이 표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저 장밋빛 슈퍼사이클만을 노래하고 있지만 오늘 보고를 통해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기회와 리스크가 명확해진 지금, 회장님께서는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겠습니까?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분석은 공개된 자료에 기반한 해석이며 최종 결제는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들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수석 전략 비서 론이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